안녕하세요. 저는 문성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런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제가 경험담 같은 우화를 준비해 왔어요. (2018년) 네이버 경쟁률이 200대 1이었고요. 신입 공채가 그때 10,00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이 노란 게 노란색이니까 옐로 서클에서 옐클이라고 했을 때 옐클이가 취업 시장에 들어갑니다. 쭉 주변을 둘러봅니다. 비슷한 친구들이 30명에서 50명쯤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 주변에. 좀 많죠?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참 뒤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달려서 이 그룹에서 선두 그룹에 서요. 이 그룹 안에서도 이 50명 정도 되는 자기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최선두에 올라섭니다. 열심히 달렸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딱 어느 날 이제 인증 심사를 받는 이제 시험대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자기랑 같이 달리고 있던 사람들은 안 보여요. 전혀 다른 곳에 있던, 전혀 다른 세계에 두 사람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면접이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치게 됩니다. 내가 우리 그룹에서 선두에 서 있었는데 10,000명 중에 우리 그룹은 어디쯤에 있었을까? 취업을 위한 첫걸음에 대하여 라는 주제에 발표하게 된 문성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빛 켜주실래요? 네. 비울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한 가지 더 디스클레이머를 걸자면, 이 발표는 굉장히 취업을 목전에 둔, 내지는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3, 4학년의 신입, IT 직군의 신입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대학생 분들을 초점으로 두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의도로 설계를 했고, 그렇지만 혹시 그 대상자가 아니면 혹시 좀 더 생각이 많은 분이라면 제가 이 발표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는 그 이면의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는 어떤 신입을 원하는가? 다짜고짜 이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엄청 잘하는 학생, 엄청 잘해. 두 번째, 엄청 잘할 것 같은 학생. 그리고 그나마 얘가 제일 나을 것 같다 하는, 제일 덜 못할 것 같은 학생. 이렇게 세 종류의 학생을 신입 공채 때 찾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엄청 잘하는 학생은 엄청 잘하시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포커스를 이제 두 번째인 엄청 잘할 것 같은 학생에 맞춰보자면, 엄청 잘할 것 같다라는 거는 결국 포텐셜이 보인다, 내지는 이제 좀 더 이제 흔한 표현을 쓰자면 알아서 냅둬도 잘 성장할 것 같은 학생. 옆에서 뭐 도와줄 수도 있지만 여력이 딸리면 언제든지 그 도움의 손길은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다들 바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나 잘할 수 있다, 내지는 나 지금까지 잘해왔고 이 페이스 앞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로 면접 자리에서.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봐봐, 나 이런 것도 해봤어 스트래터지. 이게 뭐냐? 이게 결국 이제 이력서라고 제출하는, 혹은 포트폴리오로 제출하는 이 PDF 덩어리에, 혹은 노션 덩어리에 뭐가 많이 적혀 있는 거죠. 뭐 굉장히 폭이 넓게 적혀 있는데, 적혀 있는 거기까지. 네, 그런 것들. 그런 게 왜 안 좋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제가 풀어서 말로 쓸 수 있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 팀이 그런 종류의 스킬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드문 예시입니다만, 이제 몽고DB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적어놨고, 나 몽고DB 해봤다, 뭐 클러스터까지 만들어봤다 적어놨는데, 우리 팀은 MySQL 쓰는데, 뭐 이런 케이스죠. 그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뭐 당장 안 쓸 수는 있는데 혹은 쓰고 있는데 우리 팀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치보다 훨씬 못한 수준으로 적어놨거나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어느 팀에 MySQL이 있을 것 같아서 MySQL을 이력서에 적었을 때 MySQL을 설치하는 단계에 있는 팀은 거의 드뭅니다. 보통은 상용 레벨에서 운용을 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뭔가 그 수준의 레벨을 적지 않으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안 적은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들어온 사람도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바 스프링, 노드 JS, 리액트, 익스프레스, MySQL, 오라클, 람다, AWS, EC2, S3, RDB, 뭐 그 정도 그런 것들. 좀 더 가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하는 것들, JPA, 하이버네이트 그런 것들 다 아까 적었던 사람도 같이 적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략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고 가장 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안으로 이제 열정을 보여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군데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하나는 열정이고 하나는 하이라이트잖아요. 잘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이 두 개가 사실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열정을 어떻게 잘 보여주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좀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짚고 가고 싶은 것은 완전히 열정이 없는 사람을 뭐 오늘 하루 이 발표만에 혹은 그 사람에게 열심히 설득을 해서 없는 열정을 만들게 하는 건 사실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야로 제가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이 혹은 적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뭐 이렇게 억울하지 않게 잘 보여주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파트 1, 2가 있는데 파트 1은 이제 열정을 어필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정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호기심, 그리고 끈기, 그리고 약간의 뭐 소통 능력 그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첫 번째인 호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호기심은 한마디로 이제 면접장에서 여러분에게 궁금한 호기심이란 얼마나 이거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얼마나 관심이 있어를 물어보는 거고 그 되게 항목을 많이 적어놨는데 지금 빛에 가려져서 거의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PPT에 올려줄 테니까 보세요. 되게 여러 가지 질문을 적어놨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훨씬 의도보다 강하게 딱 하나만 남겨놨는데 여러분 최근에 프로그래밍 책을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책은 이제 뭐 JPA 그 책 이름이 뭐죠? 하여튼 그런 책은 아니고 이제 하얀 책 종만북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클린코드라든지 아니면은 해커 화가라든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교양서라고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아니 뭐 코드 한 줄조차도 적혀 있지 않은 그런 종류의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봤냐 안 읽어봤냐로 당연히 면접에서 붙고 떨어지고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면접에 들어가려고 면접에서 합격하려고 이 기술을 배웠다가 아니라 내가 코딩에 관심 있고 또 코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찾아봤다라고 되는 거죠. 여기서 막 이 얘기가 나왔다고 뭐 지금 오늘 당장 집에 가서 5권을 읽어라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는 어떤 기술을 얼마나 했냐가 아니라 그거를 왜 했냐 혹은 그거를 하기까지 너의 그 생각의 흐름을 보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제가 되게 음영 처리해 놓은 것 중에 다른 하나는 두 개만 더 읽어보면은 하나는 최근 관심 있게 지켜보는 혹은 뭐 최근에 되게 인상 깊게 들어본 라이브러리 아니면 프레임워크 아니면 뭐 새로운 기술, 서비스, 사스 그런 거가 있는지 그런 걸 예시를 들 수 있는지 다 보여버렸네. 네, 마지막 항목을 읽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가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좋은 코드에 대한 여러분의 주관이 있습니까? 코드 API 명세만 정확히 구축하면 좋은 API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접관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설령 궁금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얘기를 먼저 꺼내면 기분 좋게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하나, 호기심을 했으니 이제 끈기를 보자면 하나의 문제를 얼마나 집요하게 팔 수 있냐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한다기보다는 사실 매우 좋아하죠.
뭐 예를 들면 저 맨 밑에 있는 걸 볼까요? 여러분 EC2를 만들 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클릭을 4번 하면은 아마 하나를 생성할 수 있을 겁니다. 5번에서 4번? 근데 그 사이에 디폴트 옵션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접혀져 있는 어드밴스드 옵션들도 있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 거에 관심을 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바로 그 위에 있는 테스트 코드, 한 번이라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봤나요? 아니면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요? 굉장히 여기 아까 호기심 파트에서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이냐를 물어봤다면은 여기 끈기에서는 그거를 얼마나 관심이 있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사실 같을 수도 있고 사실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어느 하나만 잘할 수도 있는데 이 두 요소가 합쳐져서 저는 이제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부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친구 되게 열정이 있던데, 되게 파이팅 하던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 친구 되게 그냥 뭘 공부를 많이 했던데, 아니면은 뭘 되게 딥하게 파봤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좀 막막하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사실 저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시작해 보라고 좀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테스트 코드를 짜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짰던 코드를 어떻게 보면은 2.0 버전으로 이제 다시 리팩토링을 해보는 것인데 이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컨퍼런스 영상과 수많은 블로그와 뭐 블라블라블라에서 강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여주는 분들은. 왜냐면은 첫째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둘째로 어떻게 했는데 잘 되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힘들지만 먼저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원자들하고 차별점을 가지면서, 차별점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후로 이제 뭔가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계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약간의 이거는 좀 플러스 알파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면접장에서 잘 말하는 거는 사실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면접장에 들어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는 것과 아는 거를 나 안다고 잘 설명하는 거와는 이제 천지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쓸 수 있다면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면접을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익숙해지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이제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결국 소통을 한다는 것은 이제 면접의 분위기를 리드한다는 거고, 면접의 분위기를 리드한다는 것은 저 사람과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면접이랑 무관하게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이렇게 내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정보를 듣고 싶어 하면은 내가 이런 정보를 줘야겠다. 그거는 단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이 사람의 표정을 보는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아저씨 엔지닉스 물어보길래 엔지닉스 대답했는데 왜 표정이 점점 똥 씹은 표정이 되지? 이게 아닌가? 혹시 근데 궁금하신 부분이 이게 아니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가지려면 사실 뭐 익숙한 사람은 바로바로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몇 번의 이제 면접을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면접이 끝난 뒤에 바로바로 복귀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지쳤다고 이제 침대에 눕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약간 조금 뚱딴지 같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되게 친절하게 상대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이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지금 뭔가 이 꼰대 짓을 하려고 한다. 혹은 지금 나 일부러 꼽주려고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 왜 어떻게 하면 이 맥락 안에서 최선의 대화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까? 되게 자기를 상대하고 있는 이 면접관에 대해서 되게 열린 마음으로 되게 친절하게 대하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그 면접을 가장 성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친구, 우리 옐크리로 돌아와 보면은 이 친구는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면접관에 들어가는 순간 분명히 내가 있던 그룹, 다시 말해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시기에 취준을 겪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꽤 괜찮은 것 같아. 꽤 괜찮은 것 같고 뭐 이 친구들 아는 건 나도 다 아는 것 같고 질문도 대답해주는 수준이 됐어. 근데 그게 전국 레벨로 가면 조금 다르겠죠. 뭐 대학교 경쟁과 별반 다를 게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 열정을 위한 이제 호기심과 끈기 그리고 약간의 소통 능력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방향 감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혹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이 방향이 뭐 썩 괜찮은 방향인지 아니면 속도는 괜찮은지, 이 스피드로 계속 가면 괜찮을지.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복잡한 프레임워크죠. 쿠버네티스의, 제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메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쿠버네티스 생태계 안에서 이 뭐랄까 네트워크 파트만 이제 뽑아서 보면은 그걸 이제 서비스 메쉬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큰 회사, 국내에 제가 아는 몇몇 회사는 서비스 메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해요. 물론 다른 일도 가끔 하지만 주 업무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배경을 알았을 때 여러분이 쿠버네티스를 어디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쿠버네티스 해야죠. 뭐 모든 기업에서 써 있는데. 근데 어디까지?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서비스 메쉬 하나만 해서 돈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해보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다음에 이어서 설명해 볼 멘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멘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찾냐? 질문을 해보고,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면접관과 본인 뭐라 해야 되죠? 그 멘토와 자기 사이에 이제 핏을 맞춰보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뭐 이걸 의식적으로 한다기보다 그냥 뭐 질문을 하다 보면은 자기 질문을 잘 받아주거나 혹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서로 막역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질문을 받아줄 사람들이 와서 먼저 뭐 좀 물어볼 거 없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그러다가 이제 좀 시기가 지나면은 조금 더 추상적이고 좀 더 큰 질문들에 대해서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짜고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좀 난감하겠죠. 그리고 보통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랄까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말 상황이 급하다면은 다 건너뛰고 이제 갑자기 도움을 외쳐서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뭐가 있을까요? 한 번은 학교 선배님들이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 뭐랄까 제가 수업을 듣는 교수님이 있고, 그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은 졸업생들이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 합격을 했는데 여기 취업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 중 한 분한테 문자로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뭐 사실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데 뭐 이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조언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멘토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멘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제 핵심은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을 찾으면 돼요. 뭐 그냥 동료일 뭐 후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그냥 동아리 선배님일 수도 있고, 여기 모르는 아주머니 아저씨라고 적어놓은 거는 컨퍼런스 발표자한테 이제 끝나고 쫄래쫄래 가서 질문을 해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어떤 아저씨랑 반년에 한 번씩 연락을 하게 되었네요. 아니면 그냥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그 불특정 다수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줄 수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뭔가 좀만 뭐랄까 적절한 어법과 적절한 이제 문체와 적절한 이제 글솜씨만 갖추면은 누구든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시작이 막막하다면 두 가지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링크드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메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링크드인은 이제 DM을 걸면서 그 DM 그 친구 추가를 하려고 누르면은 300자를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1촌 신청 메시지를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칸을 활용하라는 얘기고, 이메일은 이제 뭐 이메일을 작성하라는 얘기이죠. 진짜 막 날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겠죠. 예를 들어 컨퍼런스 온라인 유튜브에서 발표 영상을 봤어. 그럼 그 사람 10중 8구 이메일 주소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당신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혹은 좀 더 당신이랑 알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다. 뭐 그런 말 없이 그냥 신청을 딱 날릴 수도 있지만 뭐 그런 말 적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당신 발표 잘 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뭐 손해 볼 일은 아니니까요. 친절하게 굴어서 그렇게 친구 초대를 받으면 되게 또 감사하다 뭐 이런 거 궁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그런 종류의 연락을 여기저기에 막 뿌려보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이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제 지인이 그러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데 뭐 저랑 같이 각자 앉아서 컴퓨터를 하다가 자기한테 1년 반 전에 온 DM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생이 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가고 싶어서 저희 당신과 비슷한 커리어 패스를 밟고 싶은데 조언을 주라라는 거를 1년 반 뒤에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 저는 또 안심을 했죠. 내 연락에 누군가 답장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도 별 생각 없었겠구나. 여러분이 10명한테 연락을 보내면은 1명 정도가 대답을 해주고요. 1명 정도가 수락을 해주고 9명 정도가 무관심에 가깝고요. 링크드인을 안 쓰는 사람들 포함해서 계정만 만들어 놓은 사람들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0.0000001%로 뭔가 혼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런 상황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락을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연락을 누군가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손해에 비해서 이득이 굉장히 큰 행위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시가 있고 최선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누군가와 새로운 친구 관계를 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랑 같은 경쟁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경쟁선상에 너무 위에서 이제 상황을 조망해 줄 수 있는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되게 안 하면 손해죠. 한다고 그렇게까지 엄청 뭐랄까 마이너스 되는 요소도 없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지 않고 이제 앞으로 쭉 달려나갈 경우 운이 좋으면 이제 적절한 속도에 적절한 위치에 도착할 수 있겠지만 운이 나쁘면 뭔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헤맬 것 같고 왜냐면은 여러분이 면접 스터디를 하는 분들은 다 여러분이랑 같은 취준생들이니까 대체 누가 누구를 스터디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혼자 스터디를 하는 거를 뭐랄까 자아를 잠깐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거울 치료를 하는 느낌인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죠. 뭐 이게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중요해서 요즘에는 이거를 뭐랄까 제품화한 사스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커피챗이라는 이름의 사스 뭐라고 해야 되나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커피챗 기회를 잡아주는 대신에 이제 요청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요청 받은 사람한테 돈을 주고 수수료를 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된다. 왜냐면은 세상은 대학생들에게 훨씬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냥 간결하게 뭐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너를 이렇게 알게 됐고 뭐 전혀 경관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나 카카오 가고 싶은데 카카오 개발자 다 연락 돌려보는 중이다.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한번 만나서 커피나 먹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꽤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열정을 잘 어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멘토를 여러분만의 멘토를 찾으셔야 되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커뮤니티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혹은 비주기적으로 점검받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든 교수님도 상관없겠죠. 교수님은 조금 다를지도 교수님마다. 그래서 대학원으로 꼬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항상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이거 다음에 뭐가 있지? 이거 그냥 이거 한다고 취업을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그 지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게 이 1번과 2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